전부 마케팅 회사는 사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 회사가 마케팅하는 방법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돼요. 건바이로 3만 원씩 받은 것보다 못해요. 질이. 대행사를 창업을 엄청 많이 하지만 살아남는 회사는 진짜 거의 없어요. 조심스러운 멘트긴 한데 대부분은 마케팅 업체의 사기꾼들이 많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드림카 보고 휴대폰 번호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이틀 뒤에 전화를 했죠. 어떻게 돈 버는지 알고 싶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대장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네. 부터 뭐 많게는 이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그런 집인가요? 네, 저희 집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오고 싶어 했던 집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간단하게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저는 천안에서 마케팅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집이 들어올 때부터 이게 일반적이지가 않은 집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만으로 27살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는 대장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되게 좋은 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요. 관리비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보안시설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이번 연도 7월에 아이들을 출산을 해요. 쌍둥이라서. 진짜요? 네. 저희 친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이들을 출산을 해서 이곳이 원래 제 작업방이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방으로 하려고 다 빼놓은 상태예요. 이제 저는 조금 더 좁은 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여기가 제 지금 작업방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 작업방이고 여기서 일하거나 원고 작성하거나 저희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희 마케팅 대행사가 확장한 지 제주도랑 성수에 지사를 냈어요. 전광판처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한번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로직이 불규칙적으로 바뀌어갖고 저희는 보통 네이버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그 로직에 맞게 글을 작성했는지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노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책은 뭐예요? 읽으셨던 책인 건가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되게 더 많은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돈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돈을 쪼zas어갖고 되게 그런 돈에 관련된 책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희 본가에도 되게 이렇게 막 쌓여져 있긴 해요. 여기 이 책들의 절반 정도는 중고로 산 거예요. 제가 또 돈 아끼는 것도 습관이 배어 있어갖고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사고 싶은 책 있으면 한번 검색해서 중고 매장 있으면 거기서 사고 없으면 이제 교보문고 가서 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육아책도 되게 좋은 게 당근마켓에서 샀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10,000원 주고 6권을 샀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사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절약하시고 그 절약한 걸 토대로 부동산 하시거나 아니면 농사 하시거나 이런 게 이제 배워져 계셨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네요. 요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금 최대 관심사 임신 출산 육아 대회과고요. 요거는 이번에 제가 건물을 새동 졌는데 그거에 대한 등기입니다. 원래 본가에도 있지만 여기는 이번에 나온 따뜻한 건 해갖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표권 특허랑 2023년도에 대상 받은 거랑 이 아래에도 상표권 있고 제가 또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공부하고 싶어갖고 고려대학교에서도 배웠거든요. 평생교육원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장 받은 거 이제 수료증이랑 고마전상 고려대 마케팅 전문가 상도 받았고 그 아래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이랑 개근상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특허 그리고 또 상장 부동산에도 관심이 있어갖고 경매학원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수료증 이렇게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 작업방이고요. 여기는 제 거실. 뷰가 KTX 뷰네요. 맞아요. 놀러온 대표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여기 기차 소리 때문에 잠 못 자지 않냐. 근데 오히려 되게 좋은 게 6시 조금 넘어서 첫 차가 출발하고 0시쯤에 막차가 이게 지나가서 딱 잘 시간에 이제 잘 시간 알려주고 일어날 시간에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니까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좀 알림을 좀 끌게요. 저희가 9시 되면은 고객사한테 다 인사를 해서 그리고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와이프가 보여주지 말라 그랬긴 했는데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하면은 사실 어제 밤에 다 지웠긴 했는데 여기에다가 제 생각을 적습니다. 제 생각을 적고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에요. 안방인데 안방 뷰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저희 반 수업하시면서 펜타포테 지인이 산다. 욕조도 엄청 넓고 복도도 쫙 빠져갖고 아파트가 진짜 멋있다. 그때 당시는 여기 천안에서 1등 아파트였거든요. 주차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으리으리한 차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돈을 버는 분들이 살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살고 싶다가 고군분투하다가 작년에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할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이른 나이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큰 성공을 좀 이뤄냈는데 주변 사람들의 좀 반응은 좀 어때요? 아, 제가 저랑 좀 친하게 지냈던 대표님들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손절 당해서 없어요. 왜냐면 제가 21살 때부터 빡세게 알바도 하고 일도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21살 때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그런 자리가 많았는데 사실 2차, 3차 가면은 돈도 더 내야 되고 시간도 좀 내야 되니까 일부러 일정 있다고 뻥치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 친구들이 저를 그 모임에서 이제 아예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그때 21살 때 정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 이후로 알바를 일주일에 한 7개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옛날 친구들은 다 아는데 제가 모텔 청소부터 백숙집 홀서빙, 상하차, 물건 분류하는 거 진짜 다 했습니다. 불법 빼고 전부 다 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의 주인공은 이제 람보르기니에 타고 영감을 좀 얻은 케이스인데 저도 비슷해요. 알바를 하고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때 당시 HID라는 직업군인이었는데 돈을 많이 모아놨었어요. 1,500만 원 정도.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열심히 사는 걸 아니까 하루만 일하지 말아라. 돈 줄 테니까 술 한잔 하자 해서 뭐 술 한잔 하러 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냥 집에 가려던 찰나에 천안 그 성정동에 제 드림카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드림카 보고 휴대폰 번호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이틀 뒤에 전화를 했죠.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알고 싶다. 당신이 내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있는데 불법만 아니면은 가르쳐 달라. 근데 이제 그분이 대뜸 저한테 군대 다녀왔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갔거든요. 군대를 못 가고 갈 거여도 책임질 가족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해서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왜 일주일 뒤에 만났냐면 제가 그때 루틴이 새벽에는 할아버지 포도랑 복숭아 따고 그 다음에 아침에 편의점 출근하고 한 3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루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 못 잔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그 분을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이 27살이라는 나이에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든 사람이라서 거기서 이제 좀 나는 내 몸과 시간을 태워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만큼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머리를 써서 특정 분야에서 이만큼 돈을 벌고 있구나. 그때 좀 재테크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알바하고 사업 공부하고 그때는 저는 공짜 도서관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집 근처에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 빌려서 손바닥만한 노트에 적은 다음에 핸드폰 음성 녹음을 하고 그 음성 녹음을 한 거를 계속 이제 알바하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업 괜찮은데 주식 투자도 괜찮은데 그래서 돈의 속성을 거기서 알게 됐고 혼자 공부하니까 외로워서 이제 저기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 또 온라인 그때는 스마트팜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하는 형님이 알게 돼서 그 형 통해서 또 독서도 알게 되고 온라인 사업도 알게 되고 해서 그때부터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그분이랑 같이 오프라인 소품샵도 운영해보고 되게 많이 했었어요. 카페, 술집도 투자해서 옛날에는 실패였는데 지금은 되게 자양분이 된 경험으로 남았고 되게 돈이라는 돈은 벌고 싶어서 많이 시도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 돈 되겠다 해서 시작한 거는 다 돈 된 사업이 없었어요. 그 돈을 잊고 집중했을 사업이 다 돈이 됐지. 지금 알리다라는 저희 마케팅 회사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쌍둥이라서 되게 설레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되게 와 어떡하냐, 잠 못 자겠다, 잠 많이 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이제 곡소리 나실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게 아내분이 굉장히 미인이신데 어디서 만나셨어요? 제가 좀 쫓아다녔습니다. 진짜요? 네. 신고는 안 당하셨고요? 네, 신고 당할 뻔했다가 네, 신고 당할 뻔했습니다. 27살이면 사실은 굉장히 마케팅 회사를 운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22부터 좀 사업에 관심을 갖다가 그때 좀 온라인 사업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일단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사업을 하면은 글을 쓰고 영상으로 어필하는 게 필수라서 그때부터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고 온라인 사업이 됐든 오프라인 사업이 됐든 직접 마케팅 공부를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갖고 공부도 했는데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마케팅을 많이 배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판매하는 과체류 이거를 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도와드렸었어요. 도와드리면서 이게 저희가 생산부터 판매, 납품까지 다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솔직히 밤에 그 30분 투자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글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새벽부터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마케팅 업체를 좀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온라인 사업했을 때 마케팅 업체 맡았었던 경험이랑 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제대로 된 마케팅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냥 글이 한 달에 12건을 써줘야 된다. 그냥 글만 12건 써주고 끝이에요. 근데 그 글이 다 노출이 안 되고 그냥 진짜 다른 기본적인 템플릿에 사진이랑 글만 갈아 넣는 느낌? 그런 대행사가 열 중에 열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잘한다라는 마케팅 업체한테 문의를 해보면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인데 여기는 막 300, 500만 원 불러버리니까 부담이 돼서 이제 그 엄두도 안 났었던 거죠. 제 여동생이랑 저희 조부모님한테 손주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돈만 이렇게 조금씩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손자 사업해, 우리 오빠 사업해가 아니라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잘하는 업체도 일단 천안에는 없고 지금 당장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이 마케팅 대행사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명함식으로 마케팅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냥 만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목적의식 없이. 근데 제가 온라인 강의도 했었는데 온라인 강의 수강생분 한 분이 가용자금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자기네 이제 블로그를 맡아줄 수 있겠냐. 너가 이제 알리다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 봤다. 그래서 한 달에 글 8개 쓰고 100만 원은 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주일에 2개씩 쓰고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16개가 2달치거든요. 근데 2달치를 해드렸는데 순매출이 2,600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이.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때 당시 오후 9시에 전화가 왔거든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그냥 감동도 안 했고 무슨 생각도 안 드는데 눈물이 탁 났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해서 그때 좀 사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한번 사명이씨 임해볼까? 카리아도 뽑았으니까 한번 허수아비라도 배워보자 생각해서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좀 확장하고 프리랜서랑 같이 협업도 하고 하다 보니 그 다음 연도에 천안시청이랑 문화도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큼직한 광고서도 맡게 됐고 천안이랑 아산에 좀 구루터기가 되는 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사업도 맡게 되고 이제 친한 대표님의 뭐 이제 지인 사업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좀 확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입장벽이 낮다고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어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누구든지 이 마케팅 대행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나의 본질과 그리고 기술이 없으면은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본질이라면 나 돈만 벌고 장땡 이렇게 하면 1년 이상 가는 업체를 제가 못 봤어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면 계속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사진 촬영이라든지 네이버 계속 변경되는 로직이라든지 블로그 글감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팔리게 맛있게 쓸 수 있는지 해외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배워야 되는데 마케팅 대행사를 처음 창업하면 월 막 200, 500, 1000 벌기는 쉽지만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꾸라져서 결국은 망해요. 그 이유가 계속해서 돈만 쪼고 배우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창업을 엄청 많이 하지만 살아남는 회사는 진짜 거의 없어요. 천안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목표 매출을 달성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기서 크게 더 확장할 생각은 없었는데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대행사 알려줄 생각 없냐, 아니면 지사 설립 생각 없냐, 과연 될까 해서 이제 베타 테스트를 돌려봤어요. 제주도에 있는 지인인데 그 지인한테 내가 한번 제주도에 영업을 하고 너한테 영업하는 동안 교육을 해줄 테니까 한번 마케팅 해봐 해서 3주 정도 국 대표님을 좀 알려드렸는데 너무 잘 하셔갖고 저희가 교육했던 모든 자료들을 가이드 시스템화하고 알리다 제주지사 설립하고 지금은 알리다 제주점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출 한 4천 혼자 치고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미지는 마케팅 회사 아저 사기꾼 아니야? 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본인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거의 전부 마케팅 회사는 사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마케팅 회사가 마케팅하는 방법을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이메일로 DB 받은 거로 다 돌리거나 아니면 DB 포도 받은 거로 전화를 전국으로 돌리거나 근데 막상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면은 그냥 진짜 이라는 프리랜서 사이트가 있는데 몽에서 건바이로 3만 원씩 받은 것보다 못해요, 질이.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사는 환불을 요청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우리가 다 기획하고 글 써줬지 않았냐 하고 그냥 나가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나 몰라라 하는 업체가 되게 많다 이거죠. 비용도 100, 200이 아니라 3, 400만 원 엄청 크게 받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마케팅 업체의 사기꾼들이 많죠.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멘트긴 한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조심스러운 멘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본인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개인 블로그도 있고 알리다 채널도 있거든요. 거기를 보니까 신뢰가 생겨서 한번 맡기고 싶다 해서 이제 또 문의가 들어오고 저희랑 지금 2년 이상 지속된 고객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거의 절반 이상이 사기 당해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저희한테 저희 사기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계약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죠. 근데 대부분 마케팅 업체는 자기들이 사기 업체인 걸 아니까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잘 하니까 어차피 저희 한번 이용하면은 그래도 최소 반년은 이용하시거든요. 저희는 월간 계약 1개월 하고 성과 없으면 100% 환불하고 1개월 하고 만족하시면 또 1개월 연장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불하신 적도 있나요?
환불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는데 거기는 치과인 케이스인데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좀 그렇지만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 케이스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세요? 좀 오전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원래는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체력 때문에 항상 텐션을 잃지 않으려고 늦어도 7시 반에 운동을 가요. 헬스 가서 유산소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출근하는 편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미팅하는 시간이 많고 큰 프로젝트는 다 위임을 해놓은 상태라서 아침에 8시까지 와이프랑 같이 밥 먹고 9시 반쯤까지 컴퓨터에서 특이사항 있는지 보고 한 10시 전까지 사무실에 도착을 해요. 사무실 가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차 타고. 그때 동안 최근에는 이제 제주랑 성수지사 대표님들이랑 통화하고 특이사항 이야기하고 미팅이 있으면 점심 미팅 가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계속 직원들 케어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알리다 전체는 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거의 3억 정도. 머리요? 네. 저희 이제 본사 매출은 2억 조금 안 되는데 본사 매출이 원래 제일 높아야 돼요. 근데 이제 성수랑 제주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는 4천 정도 되고요. 성수는 한 6, 7천 정도 됩니다. 다들 처음에는 한 2, 300 벌려고 했었던 일이래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팍팍팍 늘어나는 거죠. 두 분 다 아직 4개월도 안 됐어요. 이 온라인 사업이다 보니까 오프라인 사업처럼 오픈빨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건데 저희 성수랑 제주는 잘하고 계시죠. 네, 세훈님 지금 사무실이죠. 그 저희 ECF 통계 보니까 네, 이따 보시죠. 네. 여기는 네.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되게 다 달라요. 6억, 7억부터 뭐 많게는 25억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천안에서요? 네, 웬만한 수도권 집값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관리비가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7, 80 정도 나오고요. 저보다 한 살 동생인데 옆 동 사는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 집은 한 120만 원, 150만 원씩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네요. 지하주차장 와서 기억 안 나는. 아, 네. 사람 사는 거 똑같네요. 맞아요. 보통 이게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잘 없는데 주변 반응이 좀 어때요? 처음에는 다들 이제 아빠 차 끈다, 노티난다, 아빠 차 타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이제 좋은 평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막 잘 어울린다, 어떠냐, 회장님 차냐 이렇게들 다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거의 웬만한 차는 다 타봤습니다. 리스나 렌트나 해서 웬만한 차는 다 타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옛날에 2억짜리 차 타고 다녔을 때 받는 시선보다 저한테 맞는 차가 이 제네시스인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네, 대표님. 저 어제 아.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뭐 특이사항 어떠세요? 이번 달 매출 같은 경우에는 7천 좀 안팎으로 나올 것 같고요. 마리날까지만 이게 잘 된다고 하시면은 순수 매출액 한 5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직원은 추가되셨나요? 5명. 한 명 더 추가해서 시간 들어가고 지금 아. 문제 없게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식사 잘 챙겨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지사 하시는 분들이랑 네. 어떻게 관계가 되셔서 지사를 내주시게 되신 거예요? 지인 소개로 알리다 창업하고 싶다고 마케팅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제주도 키워드를 저희가 한 번씩 분석을 해봤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주지사도 이렇게 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역이라든지 이 사람의 본질 한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주에서 한 달 동안 교육하면서 테스트를 거쳐요. 뭐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만하고 괜찮다 싶으면 같이 합류하는 쪽으로 해서 지사 설립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딱 본질적인 건데 사람이 날티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눈에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보는 거는 언행이랑 습관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A부터 Z까지 다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그 매뉴얼을 다 해놓으신 것 같던데 맞아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은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희가 10,000원, 20,000원짜리 레고를 사더라도 사용법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하물며 제품도 그렇게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데 제품을 만드는 회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하나하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아니라 확신을 해요. 중학생부터 들어오면 이 매뉴얼 보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오늘 뭐 특이사항 없으십니까? 어제 잘 하셨던데? 아, 프리예요? 아니면 직원이에요? 아, 그거 관련 사항 같은 거 저희 같이 쓰는 노션에다가 한번 그분 인적사항 좀 보내주세요. 그런 직원들도 다 관리를 알리다 본점에 가나요? 원래는 안 해도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1억까지는 전부 다 관리해드리고 싶어서 사전에 다 이야기를 끝낸 상황이에요. 지금 4분 정도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지금 여행 갔습니다. 저희가 출퇴근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딱 맡은 업무만 잘하고 CS만 잘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안녕하십니까. 이 알리다라는 이름은 좀 어떤 의미로 좀 지으셨어요? 고객사의 가치를 세상에 효율적으로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런 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알리다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ALIDA.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메비우스가 있어요. 무한대. 그래서 이제 실내와 사람을 가로등처럼 무한대로 알린다 해갖고 알리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이건 제가 메이킹한 겁니다. 고객이랑 좀 동행하는, 동업하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객사와의 한 달 계약이 저희는 5주 계약이에요. 첫 달만. 왜냐면 한 달이 4주인데 5주에서 그 일주일은 고객이랑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결과물을 뽑는 게 아니라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고객사 이해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착수 진행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잘 팔리고 맛있는 콘텐츠를 직접 회의하고 가공, 제작을 합니다. 회사 중간중간에 슬로건들 적어놓으신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의미로 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단 제가 저한테 주입시키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직원들이랑 저희 회사한테 좀 이 메시지가 잠재적으로 내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컸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보고 지나칠지 몰라도 엄청 힘들어졌을 때 저 멘트가 생각나거든요. 왜냐면 잠재적으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함에도 그렇고 인생적으로도 그렇고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렇게 해놨어요. 이런 작은 문구도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하다 보니까 재미도 들리고 제가 직접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다가 업체를 맡게 되고 성과도 내고 하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근무하시는 거나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일하시다 보면?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복지도 되게 만족하고 있고 환경 같은 것도 너무 뷰도 너무 좋고 해서 저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마케터잖아요. 네네. 근데 대표님과 함께 다니면서 뭐 다른 회사의 대표님들도 만나고 되게 영향력이 많은 분들을 만나 뵈는 기회가 많아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좋은 복지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장점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대표님이 이제 신경 많이 써주시는 복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복지 얘기를